시사 지지고 볶고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방역 패스 활용 첫날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강성희 의원님? 저는 어제 식당을 안 가. 아예 안 가셨고요. 아예 안 갔습니다. 아예 안 가셨고 네네. 여인도 의원님. 저는 어제 식당 갔는데 네. 잘못했으면 밥을 못 먹을 분 맞습니다. 큐브가 네네, 이게 QR 먹통이 코드. 돼가지고요. 네,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이게 점심 때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렇죠. 먹통이 돼서 제가 저를 인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잘못했으면 쫓겨날 뻔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이 이제 잘못했다. 예, 오늘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까지 계속 전남 지역에 오미크론 확진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확실히 있고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남도 지금 80명 넘어가요. 일일 확진자가. 네네. 확실히 조심해야 되겠다 연말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음. 그 방역 패스 해가지고 저렇게 망신살 뻗치는 일을 할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지금 이 순간 특단의 대책을 내와야 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특단의 대책이 뭐 있을까요? 이게 아니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다시 1단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짧고 굵게 이야기는 하는데 자영업자들 워낙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 두려움이 좀 정부가 있지 않나 그런 맞아요. 생각. 예. 그 두려움이 있긴 한데 사실은 방역 차원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즉시 도입이 필요한데 지금 멈춰야 된다는 경제 거잖아요, 상황을 보면 네, 또 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고민이네요. 머뭇거리고 있는데 네. 머뭇거리고 있을수록 사실 그 피해는 또다시 국민 전체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경상도 지금 뭐 거의 포화 상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멈춰 보자라고 말하는 게 두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게 대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거리두기 더 강화해야 되는 건 확실한 거고요. 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손실 보상을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네. 그전에는 이제 손실 보상이라는 게 그냥 아주 피상적으로만 돼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네.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코로나를 우리 인간들이 잘 몰라요. 요즘 오미크론이 나와서 오미크론이 어떻게 보면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환상도 있는데 사실 네. 어제도 영국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또 사망도 했지 않습니까? 사망자 나왔죠. 그래서 이게 결코 코로나가 우리 쉽게 만만하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쉽게 보는 경향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할 주제가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최종적인 목포 시내버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권고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올해 퇴원 유지 논수가 경영난을 이유로 더 이상 버스 운영 못하겠다라면서 4월 달에 1년간 휴업계 내면서 이게 이제 촉발이 된 문제인데 네. 그동안에 목포시가 이제 이러저러한 여러 이유로 시내버스에 600억 넘게 10년 동안 지원을 해왔다. 이게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이제 시민의 혈세 이게 이제 계속 투입이 됐던 건데 그러면 목포 시내버스가 잘 운영이 돼 왔었느냐 서비스나 여러 질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시내버스 운영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방안을 찾다가 이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동안에 13차례에 걸쳐서 여러 회의들도 했습니다. 뭐 현장 실사도 하고 연구 용역도 했는데 최종 권고문의 안 여인도 의원님이 어떤 안이 나왔는지부터 좀 내용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최근 10년간 6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데요. 올해만 102억 원 지원이 됐고요. 네. 공론화위원회가 6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저번 주 금요일에 최종 공고문을 발표했어요. 3가지 내용인데요. 네. 첫째는 시내버스 운송 원가 개선 그리고 운송 원가 절감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도 수없이 목포시 의회나 시에서 퇴원 여객과 유진운수에게 요구해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여인도 의원님 네. 잠깐만 그 이번에 공고문 안에 제목만 지금 중요한 핵심 내용만 몇 가지 좀 언급을 먼저 해주시고 정리하는 게 네. 청취자들이 이해할 때 좀 네, 도움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운송 원가 방안. 네, 절감 방안. 절감 방안. 두 번째로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
예산과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영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목포시가 보다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런 관리 주문. 감독 철저히 해라. 네, 그런 주문이었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네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네. 이제 같은 내용이어서 이거 준공영제로 가자. 목포시가 핵심적인 내용은 중공영제로 가자. 네네 그렇습니다. 이 중공영제로 가자는 중공영제의 핵심은 어떤 거예요? 그럼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죠. 이제 준공영제라고 하면 노선의 관리 운영권은 그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회사는 그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준공영제죠. 지금 현재 목포시는 재정 지원형 민영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선 관리권이나 회사의 운영권이 그 회사가 가지고 있고 목포시는 그 재정의 그 적잖은 부분들을 보존해주는 적자 노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인데 네네. 그런데 중공영제가 달라진 점은 네, 그 노선의 조정권을 목포시가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완전 공영제가 있는데 완전 공영제는 회사 자체를 목포시가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예 됩니다. 시내버스를 시가 운영한다. 그렇죠. 공공성을 이제 최대한 확대하는 거죠. 네, 네. 이게 정리를 해보면 버스 운송 원가의 절감 방안 이게 이제 그러면은 지금 방만 그 운송 원가가 제대로 이렇게 좀 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해 개념인가요? 그렇죠. 현재 네. 그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것이 첫째는 이제 가수금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대표이사 급여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가스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CNG 가스 충전이라고 하는데 이 가스 충전소가 실제로 그 대표이사의 부인이 운영하면서 네, 네. 그 가스 협회가 매긴 가격의 30% 이상의 훨씬 비싸게 부풀려 가지고 납품을 하는 이런 네, 문제들이 네. 있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절감을 통해서 충분하게 현재 태원 유진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30%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현재도 네. 이렇게 지금 공론화에서는 봤죠. 그리고 사실 그것들은 그 이전에 목포시 의회에서나 수없이 지적해왔던 것이고 특히 대표이사 그 연봉 같은 경우도 2015년에 이미 지적돼서 그때 당시 2억 4천 받았던 것을 1억 8천까지 낮췄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2억 2천으로 올려버렸거든요. 매달 한 800인가요? 그렇죠. 매달 800에서 900 정도. 매달 800에서 900 정도. 네네. 그러니까 버스 회사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이사의 월급은 뭐 전혀 변동이 없더라 한마디로. 네네. 예, 이런 부분의 얘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재정 지원이었잖아요. 운송 원가 절감 방안 네네.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재정 지원. 네. 그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단 현재 관리 감독을 상대적으로 못했다. 목포시가 네. 관리 감독 못했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라 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라. 그리고 전담팀을 구성해라. 그리고 재정 지원에 대한 그 강화하고 현금 수입 투명성을 확보해라라고 했는데 네네. 이게 이후에 공고문에서 그 준공영제로 가라고 하면서 목포시가 완전 공영제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었던 거거든요. 네. 목포시가 완전 공영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전문 인력이 없고 전담팀 구성이 안 돼 있고 현금 수입의 투명성들을 목포시가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 공영제로 못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해놓고 공영제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것만 하면 완전 좋은데 공영제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재정 지원에서는 그 문제를 확보하라. 아까 네네. 말씀해 전문 인력 확보라든지 네네. 예,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완전 공영제로 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 목포시가 그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중공영제로? 중공영제. 예, 예. 네. 자, 강성희 의원님 이번에 이런 최종 공고문 어떤 점을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목포시가 큰 돈을 쓰기는 쉽지 않고 네, 네. 내부적으로 특별한 의지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번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은 목포시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입장을 철저히 반영해 준 네. 현상 유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목포시에다가 큰 돈은 쓰기 싫고 또 쓸 형편도 아니고 쓸 형편도 아니고 당장 또 운영 체제를 개편하자니 부담스럽고 하니까 시간을 벌어주는 현상 유지 시간 전략. 벌어주는 공고문을 공론화위원회에서 낸 것이다. 그래서 그럼 먼저 이건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네요. 시간 그렇죠. 벌어주기면 그래서 네. 전통적으로 해왔던 경영 개선 방법 7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두 번째로 또
감차도 하고 자동 전환도 해서 시내버스 노선도 대대적으로 개편하라 했고 두 가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가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준공영제를 시행해라. 언제 할 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어렵다 보면. 그래서 예. 그러면 이 권고안을 목포시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초창기 때는. 네, 여인도 12월 말까지 네. 결론을 내기로 했거든요. 이 목포시가. 공고문에 대해서. 네, 이게 네. 공론화위원회에 이제 공고가 최종. 들어오면 이걸 네. 받아들일 건지 목포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무언가 목포시가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현재 목포시 분위기로는 어찌됐든 완전 공영제는 배제하고 가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과 같이 재정 지원형, 적자 보전형 민영제로 갈 건지 아니면 향후 방금 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정도의 시간을 경과한 뒤에 중공영제로 갈 건지 목포시가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찌됐든 중공영제는 2004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했지만 지금 17년이 된 제도거든요. 서울시부터 해서 전국 지자체 8곳인가요? 그렇죠. 예. 광역 지자체. 지자체. 예, 광역제. 중공영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문제들이 많았다.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이런 네. 데에서 했는데 하여튼 17년 전에 했는데 여전히 이게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실패한 제도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마치 이제 목포시가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다시 도입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최종 공고문은 목포시가 뭐 방법이 있을까요? 안 받아들일? 뭐 아니요. 이 방향으로 그건 갈 수가- 어차피 또 이 권고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 영역을 다시 하라는 안을 냈어요. 그럼 또 연구 영역. 그렇죠.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영역. 을 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번 것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네. 그다음에 권고문에 대해서 내일 모레 사이에 네.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목포시가 수용 여부를. 그런데 네.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용 그런데 이렇게 연구조사를 해놓고 수용 못한다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그렇죠. 얘기인 시민 거죠. 참여단 많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네네. 뭐 토론회도 하고 또 경영 진단도 하고 네. 또 시민 설문조사도 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인도 의원님 밖에서의 의견은 뭐예요? 지금 버스 그 운영을. 시민단체에서 구성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1차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이 과정 자체가 부실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포시의 의도가 명확하게 투영됐다.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가 그 실질적으로 목포시가 용역을 발주한 한국산업연구원에 이 여기에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움직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밖에서는 불편한 시선이 있는 거고 그렇죠. 중공영제입니까 아니면 뭐 완전 공영제입니까? 시민들은 좀 완전 공영제를 원하고 있는 거죠. 목포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버스 회사를 운영해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목포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이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는데 비용을 260억 정도를 들였어요. 네. 차량 구입비를 138억으로 잡았고 차고지 조성비를 73억에서 82억 그리고 CNG 충전소 조성비를 35억으로 해봤는데 실제로 차량 구입비 같은 경우는 신차를 구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존에 차량들이 있으니까 이걸 구입하면 되는데 네.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도 45억 9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이 차량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여기서만 봐도 10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NG 충전소를 조성하는 비용이 35억인데 CNG 충전소가 목포에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조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종 한 6, 70억이면 충분히 완전 공영제로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은 큰 돈이 필요치 않은 것 그렇죠. 같다. 올해 태원 유진에 목포시가 지원한 돈이 102억 원입니다. 그런데 네. 전환한 비용은 1회거든요. 딱 한 번의 비용이 알겠습니다.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라서 물론 면허와 관련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근데 재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목포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목포시의 의지가 완전 공영제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뜻으로 좀 읽히긴 하는데 네. 공고안 최종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좀 논란이 계속 될 것 같긴 한데 강성희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마무리
뭐 어떤 어쨌든 간에 방향? 권고안이 6개월 동안의 활동 그다음에 13차례 회의 그리고 2차례 토론회 또 경영진단 또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쳤기 때문에 네.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기에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원당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용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가 추진하는 경영 개선 사업 그다음에 노선 개편 사업 그리고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네, 여기까지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정리를 했고 목포시 의회 의견은 아직 여인도 의원님 안 나왔나요? 네, 의회 목포시 의회 입장은 아직 어떤 네. 것도 없더라.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국민권익위 측정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짧게 소두만 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청렴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남 전체적으로 좀 어떤지 강성희 의원님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그 전남도의 경우 종합청년도가 작년도에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등급 올랐거든요. 종합. 네. 예, 그리고 외부 청렴도가 있는데 여기는 네.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어요. 내부하고 외부 청렴도 여기까지는 환영할 만한 결과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런 이 등급 오른 게 사실 2019년도에 각각 2등급씩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쯤 원상 회복한 수준인데 네. 그래도 이게 또 어디냐라는 입장에서 이 청렴도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또 전남도 교육청은 좀 문제가 큽니다. 네. 종합청렴도가 작년에 3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1등급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외부 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 청렴도가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청렴도 결과가 세 가지인데요.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인데 네. 외부 청렴도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고 내부 청렴도는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 조직에 대해서 스스로 자체 평가. 청렴한지. 예. 자체 평가. 외부는 혹시 민원인들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관계기관하고 사업을 해본다든지 여러 업무체를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청렴하더라 안 하더라 네. 뭐 이런 정도의 평가. 근데 문제가 내부 청렴도가 전라남도가 4등급이고 전라남도 교육청도 4등급으로 2년 연속 4등급인 거예요. 내부 조직에서 스스로 우리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인데 네, 스스로 평가가 4등급에 2년 연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실은 뼈아픈 지점입니다. 여인도 의원님 목포시는 어떻습니까? 그 목포시는 일단 작년에 2등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하나의 지표지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네, 네.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몇 등급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다만 추세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내부 네. 청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치를 사실은 비교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일단 그렇죠. 들여다보는 건데. 네네. 네, 목포시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2등급으로 나와 있던데 종합 청렴도 2등급. 네, 2등급이 이제 시군 단위 군 단위 빼고 구 단위 빼고 시를 대상으로 해서 한 75개 정도를 대상으로 네. 했나 봐요. 그중에 2등급이면 한 20등 네. 정도 하고 내 있다라고 하는 외부는 거죠. 어떻게 나왔던가요? 이 부분 목포시 같은 경우가 네. 작년에는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세 가지 지표가 다 2등급이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이번에는 세 가지 지표가 다 1등급씩 떨어진 3등급으로 다 후퇴를 했어요. 다 후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핵심 네. 문제가 뭐냐면 네.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이게 번째로 반증하는 거네.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절대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네. 객관적으로 뭔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될 시간이라고 단체장들 생각됩니다. 임기 끝나갈 즈음에 좀 느슨해진 측면이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